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당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당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장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를 실망과 분노로 바꾼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성하고 자책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겸손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 대통령으로 거듭나고 새 출발할 때 민심이 다시 대통령에게로 돌아옵니다. 총선도 이기고 나머지 3년 국정도 성공합니다. 왜 슬픈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필패가 감지되자 읍소와 공갈 협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그것도 정확하게 총선 10일을 남겨두고 말입니다. 이게 읍소일까요? 호소일까요? 아니면 겁박일까요? 협박일까요? 무슨 낯짝으로 기회를 더 달라고 말하는 거죠? 2년 동안 뭐라고 앉아있다가 왜 이 또 꼴값을 떨어대는 걸까요? 이런 어거지 악어의 눈물 같은 전략이 또 먹혀들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이제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이게 대체 몇 번째입니까? 매번 선거 때 연례 행사처럼 벌이는 이 쇼를 또 보고야 말았는데요. 이걸 보고 불쌍하다고 또 국민의 짐이 된 국힘당을 뽑아주실 건가요? 제발 그만 속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이해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놓고 못하면 심판을 하든 탄핵을 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번 총선을 계기로 민심의 편으로 끌어나는 국민의힘에게 국정을 주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의석을 주십시오. 그러고도 못하면 깨끗이 정권을 내놓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자유롭게 해드리고 야당으로 내려앉겠습니다. 나라가 죽고 사는 것이, 내 삶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내 아이의 희망과 절망이 4월 10일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국민의힘의 마지막 충정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 9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1일 믿을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국힘당 조혜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를 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1일 대통령이 나서 국정현안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 두 가지 일 모두 이번 총선에 영향을 주고 개입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행위들입니다. 대놓고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권은 막판 총력전에 올인하는 분위기인데요. 국힘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나흘째 수도권을 돌면서 야권의 200석 확보에 대한 위기감을 호소하며 보수층 결집을 부르짖었습니다.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공개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급한 거죠. 총선의 대패가 예측되자 살아있는 권력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국회의원 배지에 모두가 눈이 뒤집힌 겁니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운동 시작 이후 나흘째 수도권을 돌며 하나마나한 유세를 이어갔는데요. 초등학교 웅변 수준의 연설에 반응하는 건 일부 국힘당 강성 지지자들 뿐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묶어 범죄자들이 탐욕으로 대한민국을 약탈하려 한다며 연일 2조 심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야권의 200석 확보에 대한 위기감을 소리 높여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저 사람들이 200석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떼내겠다는 거라는 황당한 헛소리까지 해댔는데요.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등 무상보육 확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듯 이제서 몸을 낮추는 신용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자아 비판까지 하고 나섰는데요.
한 위원장은 어떤 정부든 간에 완벽하게 국민의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라며 우리 정부도 부족한 게 많다는 묻지마 반성쇼를 해댔습니다. 당내에선 직접적인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내부 균열이 터진 거죠. 대통령도 민심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윤상현 후보, 제2의 이종섭 대사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나경원 후보, 반성은 물론 대통령이 사과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는 조혜진 후보의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연일 대통령실을 엄호해온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도 우리는 잘못을 많이 했다, 정부도 다 잘한 게 아니라며 갑자기 한 발 물러섰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하겠다며 정치권 잔류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신의 뜻대로 될까요? 총선에 참패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해외로 떠나야 할 운명인데요. 국내에 있다가는 역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느닷없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생뚱맞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 거짓말, 진짜 믿어도 되는 거짓말입니까?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조혜진 후보가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 같다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엄살 같습니다. 자기 봐달라고 하는 것 같고, 이제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힘을 모아달라는 읍소작전 아닌가, 작전상 그런 읍소작전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참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죠.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는 2년간 볼 만큼 봤습니다.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신당의 구호가 뭡니까? 3년을 그런데 다시 국민의힘의 힘을 모아달라? 안 되죠.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 다시 힘을 모아주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조혜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 꿇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을 때 혼자 꿇지 말고 지금 며칠째 보이지 않는 부인과 함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인데 무릎을 꿇는다고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릎은 무릎이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분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용서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승리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에서 국힘당 조혜진 후보의 이대로 가면 국힘 참패다, 나라가 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조 대표는 조 의원의 발언은 엄살이고 힘을 모아달라는 읍소 작전이라며 지난 2년간 볼 만큼 보고 겪을 만큼 겪지 않았느냐, 다시 힘을 모아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도 함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사과, 감잣값을 세계 1위로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심판에 원위치 시켜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역구인 인천 개항을 해서 다시 한번 정권 심판과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는데요. 국힘당이 이른바 읍소작전이 본격 시작됐다며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처럼 지역구인 인천 개항에 주력한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 확산에 힘을 쏟았는데요. 선거 패배를 우려하는 국힘당의 주장을 읍소작전, 엄살이라고 규정하면서 속아서는 안 된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반성한다고 잘못했다고 그래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다며 또 다른 대국민 사규행위라며 정말 악어의 눈물, 이번엔 속으면 안 된다고 일갈했는데요. 여권의 막판 표심 결집을 경계하면서도 민주당 단독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한 지지층의 투표를 거듭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D-9일 읍소작전이 시작됐고 이제 곧 땅바닥에 머리 숙여 절을 해댈 텐데요. 그게 안 되면 눈물을 흘리고 삭발을 하고 혈서까지 써댈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항상 이래왔습니다.
또 속으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저쪽이 소위 국힘 정부 이쪽이 이제 읍소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엄살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 다 엄살이거든요. 저희도 제가 하나 예언 하나 하면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 그러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죠. 정말 악의 눈물. 이번엔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예언 두 가지에서 맞췄죠. 하나는 호주 대사 사실상 해임할 거다 했더니 뭐 사표 받는 방식이 비슷하게 됐지만 하여튼 실질적으로는 뭐 해임이겠죠. 그 두 번째 있군요. 첫 번째가 제가 그 황상무 회칼 수석 그 해임 또는 사퇴할 거다 뭐 이런 예상했는데 그것도 역시 사퇴 형식으로 사실상 경질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분명히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서 호소할 거다 읍소할 것이다 잘못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러면서 분명히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정말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국민을 속였죠. 국민을 속이는 것처럼 나쁜 짓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뭐 주어진 권력으로 부패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뭐 나쁜 짓이긴 한데 그렇다 쳐도 국민을 상대로 직접 대놓고 기만하니 하는 거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못된 나쁜 짓이죠. 근데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시점을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속으면 안 된다. 정말로 다급한 건 우리입니다.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국회 일당이 되거나 이런 순간이 오면 이 나라 걷잡을 수 없습니다. 심판은커녕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겠죠. 안 됩니다, 절대로.